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2팀 김정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오늘의 주제는 2018년도 전산 기준으로 그 PSI 정산 성적이 아닌 분만율을 1등부터 끝까지 제가 나열을 했을 때 상위 20%와 하위 20% 농장들의 분만율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의 교배 성적 비교인데요. 2018년도 1월에서 12월 분만 기준의 분만율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상위 20% 농장들이고 오른쪽은 하위 20% 농장인데, 파란색은 초산돈, 일산의 분만율, 빨간색은 농장 평균의 분만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상위 20% 농장과 하위 20% 농장 모두 초산돈의 분만율이랑 농장 평균의 분만율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의 평균 분만율을 잘 모르거나 예측이 필요할 때는 초산돈의 분만율을 보면 이 농장의 평균 분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20% 하위 20%의 제기일과 산자수의 비교인데요. 역시 상위 20% 농장보다 하위 20% 농장의 제기일은 1.11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 따라서 분만율도 감소를 하고 산자수 역시 총산과 실산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개의 데이터와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2018년도 1월에서 12월 교배를 했던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분만율을 보시면 상위 20% 하위 20% 농가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산돈의 분만율과 농장 평균의 분만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20% 하위 20%의 그 산차별 분만율인데요. 보시면 모든 산차에서 하위 20%의 농장들은 상위 20%의 농장에 비해서 분만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차별 교배 비율입니다. 교배 비율에서는 상위 농장과 하위 농장에 큰 차이는 없었고, 하위 농장이 오히려 그 1산과 2산의 교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배 횟수별 분만율인데요. 이게 교배 횟수라고 하는 게 1회 교배했냐 2회 교배했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X의 표시는 산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는 정상적으로 이완 모돈을 교배해서 성공한 것을 1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재발라서 교배를 해서 성공한 애는 2, 그 다음에 2번 이상 재발란 애들을 X-3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완 모돈 또는 후보돈을 한 번에 교배해가지고 성공했던 분만율의 경우는 굉장히 높고, 상위 농장의 경우는 하위 농장도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한 번 이상 재발이 나거나 2번 이상 재발이 나서 교배를 해서 분만한 모돈의 분만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배 횟수별 교배 비율입니다. 상위 20% 농장은 분만율이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유해서 교배한 비율이 91.6%로 높은 반면에 하위 20% 농장은 77%로 이제 낮게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목해야 할 점은 하위 20% 농장들은 한번 재발라서 교배한 모돈의 비율이 한 16% 정도, 2번 이상 재발이 나서 교배한 모돈의 비율이 7%로 상위 농장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모돈 발생률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 하위 20% 농장들은 분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도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주의할 점은 이제 공태 비율이 또 높습니다. 약간 주제와 벗어난 지점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상위 20% 하위 20%의 분만율을 쭉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장들이 도태 모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신 모돈 판매로 이렇게 전산을 잘못 기록을 하다 보니까 분만율에 약간 오차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상위 농장에서도 일부 농장들은 꽤 많은 비율로 임돈 판매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 하위 농장도 높은 비율로 임돈 판매를 올리는 그런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A 농장을 알아가지고 A 농장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일반 도태 처리를 해서 이제 모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 항목으로 찾다 보니까 임신돈 판매로 이렇게 잘못 기록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임신돈 판매로 만약에 올리게 될 경우는 이게 임신이 된 걸로 전산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만율이 더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약간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공태 발생 모돈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위 농장에서도 일부 공태 발생 비율이 좀 높은 농장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위 농장들에서 공태 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분만율이 낮은 농장의 경우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1회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40일 넘어서 2차 진단을 해서 공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20% 농가를 제가 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농장을 선정을 해서 재발위를 좀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하위 20% 농장의 경우는 17에서 24일, 그리고 38에서 45일, 59에서 66일의 재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정확한 농장의 상황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농장들은 교배를 하고 재발이 났는데 이 재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2번 또는 3번째 다시 발정이 와서 그때 가서 이제 재발을 확인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교배를 하고 21일 주기로 정상적으로 이제 재발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임신에 성공을 해서 분만을 하게 되는데요. 재발일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규칙 재발이냐 불규칙 재발이냐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배를 하고 나서 18에서 24일 사이에 또는 38에서 44일 사이에 발정이 오게 될 경우를 우리가 규칙 재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를 이제 불규칙 재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에서 24일 그리고 38에서 44일에 해당되는 규칙 재발 모돈 중에서 38에서 44일의 비율이 이렇게 10% 이상 될 경우, 즉 38에서 44일에 재발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은 농장은 결국에 발정 확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교배 복수 대비 불규칙 재발 비율이 4% 이상이거나 또는 재발 모돈 비율 대비 불규칙 재발 비율이 30에서 35% 이상인 경우는 이제 감염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불규칙 재발 비율 중에서 이 30에서 38일 사이에 불규칙 재발이 발생한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도 우리가 감염성 요인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20% 농장의 경우에 또 후보돈의 초교배 일령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교배 일령의 편차가 굉장히 큰 농장 또는 굉장히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초교배 일령의 편차가 30일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농장의 경우는 평균 초교배 일령이 292일인데 편차가 지금 42.2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90일이 평균이지만 빠르면 250일, 늦으면 330일에 교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큰 농장들은 결국엔 초교배일령이 늦게 되고 이런 초교배일령이 늦은 개체들은 번식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 농장의 경우는 편차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초교배 일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교배 일령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은 농장들에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교배 일령을 정확히 목표를 잡고 편차가 일정하게 나게끔 해야지 이렇게 편차가 크거나 편차가 아예 없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위 20% 농장 분만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는 2회 이상 재발람 모돈들을 빨리 강도태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위 농장과 하위 농장 모두 재발 모돈의 경우는 분만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돈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을 경우는 농장 전체의 평균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상위 농장을 보시면 1회 재발란 모돈의 분만율은 정상 모돈의 분만율보다 16.2%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재발란 모돈의 분만율은 1회 재발란 모돈의 분만율 대비 11.5%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2회 이상 재발 모돈의 경우는 정상 모돈의 분만율 대비 약 27.7%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위 농장도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재발 모돈을 농장에 누적되지 않도록 빠른 강도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관련 사항들을 크게 한번 후보동 관리, 모동 관리, 정액 관리 부분으로 나눠 봤는데요. 후보동 관리 부분은 제가 다른 파트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동 관리 부분도 결국에 임신돈 체형 관리, 그다음에 분만사의 포유돈 사료 섭취, 결국에 이게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재기발정일에 따라서 발정과 그다음에 산자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파트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